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NC소프트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산업부 장관 배출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컴퍼니의 경우에는요, 이제 오징어 게임 3 피날레가 공개된 가운데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지면서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특허 취득 소식에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16% 급등세인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오늘 물론 뭐 정유주들 그다음에 셀 이제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엔솔이나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뭐 어떤 증권가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 정도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20%에 지금 육박하는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뭐 어떤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은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시장이 컨센서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이제 18조, 그다음에 영업 적자가 2,500억 이상 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사실 내일 모레면은 3분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면 이번 주 안에 3분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사실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제 3분기에 시장은 왜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을 좋게 전망을 하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배터리 같이 진출했죠. 근데 지금 그쪽에서 어떤 그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SK온의 어떤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에 근데 이걸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시장에서 좀 약간 하향 의견이 나온 리포트들 보면 바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꼽고 있거든요. 좀 약간의 그 의견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현대차 쪽에서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가동률이 문제다. SK이노베이션은 메타플랜트 가동률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참 뭐 시장이 어느 쪽에 뭐 의견을 좀 약간 주가에 반영을 할지는 지금 현재 뭐 주가로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2분기가 이제 뭐 연간 실적 중에서 가장 좀 최악의 실적을 지나는 구간이다라는 인식은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SK 엠무브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이 무산된 게 사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우리가 보통 차에 이제 그 윤활유, 엔진오일 같은 걸 만드는 SK엠무브를 따로 이제 중복, 뭔가 쪼개기 상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좀 막혔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일단은 8,5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SK엠무브 지분은 30% 모두 다 인수를 해서 이제 100% 자회사를 편입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사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넘어야 될 산이 좀 하나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IMM 크레딧 솔루션의 이 SK엠무브 상장이 이제 물에 건너감으로써 1조 6천억 정도를 이제 뭐 갚아야 된다, 뭐 토해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텐데 네. 1조 6천억 정도 자금을 어떤 식으로 좀 마련할지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그 차입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연결 기준으로는 뭐 40조 원이 넘고 일단 자체 기준으로도 32조가 넘는 차입금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만으로 오르기엔 좀 힘든 퍼센트를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SK엠무브 쪼개기 상장이 무산된 게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은 일단 고점에서 좀 약간 꺾여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은 바닥에서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 나가는 최근의 흐름이었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트에 이제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 과거에 이제 작년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이 선만 터치를 하면 바로바로 반등을 줬던 가격대가 바로 이 빨간색 선인데요. 올해 이제 그 얼마 전에 강하게 밑으로 이탈한 이후에 최근에 좀 강하게 다시 그 선 위쪽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락한 후에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SK이노베이션 수급 상황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LG생활건강, 이게 좀 불안해요. 화장품주 중에 유일하게 안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APR이 시총 기준으로 또 2위 자리를 또 되찾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잔칫날이라고 해도 되겠죠. 화장품주들의 상승률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LG생활건강 얘기를 하기 전에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왜 좋은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기준으로 이제 3위로 등극을 했죠. 미국을 제끼고 대한민국이 화장품이 이제 수출이 3위가 됐다. 1위는 프랑스죠. 2등이 아마 독일일 겁니다. 3등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4등으로 밀려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별 수출률이 일단 그 전 세계 글로벌 3위로 올라가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LG생활건강 지금 그 무거운 아모레퍼시픽도 올라가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사실 화장품 쪽에서 이 퓨어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화장품과 관련돼서 화장품이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화장품이 떨어질 때도 조금 덜 떨어지는 느낌을 줬던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이게 나아질 기미가 좀 안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LG생활건강을 보는 시장의 이제 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좀 올드하다 이런 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일단 인디 브랜드의 어떤 빠른 어떤 속도를 LG생활건강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브랜드 명만 보더라도 약간 좀 올드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LG생활 브랜드 보면 과거에는 사실 이 페이스샵이 길거리에 그 올리브영만큼 매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이스샵이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오휘, 이자녹스, 수려한 좀 이름만 들어도 좀 약간 그 올드해 보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LG생활건강이 좀 파이팅을 해서 지금 현재 고생을 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고통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좀 약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그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서 최근에 29만 원으로 내렸는데 34만 원 지난 지는 좀 한참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LG생건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봤던 게 이제 코카콜라였는데 코카콜라도 지금 사실 지금 매출이 좀 계속 떨어지면서 코카콜라에 대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많이 그 하향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나라도 좀 잘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오늘 같은 화장품주들의 어떤 그 강세장 속에서도 LG생활건강이 혼자 일단은 혼자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기업인데 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매출이 이제 중국 쪽이 41%를 차지하는데 중국 쪽 매출 너무 많죠.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좀 또 전략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에 선을 그어놨는데. 저는 이런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그 지지선 역할을 했던 게 올해는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뚫었어도 사실 위쪽 방향으로, 주가가 못 가고 계속적으로 다시 이 선 아래쪽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이것과 관련돼서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지금, 앵커 쪽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우하향하면서 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주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는 LG생활건강의 또 핫한 주가 흐름 좀 약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이 가장 좀 크고 생활용품, 음료수가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 개 그 부문 중에 하나라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 혼자서 좀 뒤처지고 있는 LG생활건강입니다. 좀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바이오를 거의 이제 그
관심주로 드리진 않는데 오늘 케어젠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바이오가 나왔어요. 네. 이유는요? 케어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뭐 신약 개발도 하긴 하고 시장에서 상한가를 얼마 전에 이제 5월달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기대하는 분이 많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매출은 필러 쪽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죠. 필러가 이제 매출이 한 70% 정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케어젠을 사실 바이오 기업에서 케어젠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뭐 전통적으로 그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케어젠도 영업이익이 높은 거에 둘째 가라면 서울 정도로 영업이익의 매출의 50%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떤 그 재무제표도 좋은 그런 상황이죠. 실적도 좋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케어젠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기대하는 게 있어서 뭐 주가가 올랐는데 그 기대하는 게 좀 약간 연기가 됐을 때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게 마련했는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하락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5월 달에 이제 초에 상한가 갔던 재료가 바로 항방변성 치료제 이제 CGP5라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환방변성 치료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됐는데 저만제로 이제 그걸 치료하는 건 이 케어젠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상 일상이 일단 5월 달에 끝나고 6월 달쯤에 임상 일상 발표를 하면서 라이센스와 기술 수출을 하는 걸로 이제 시나리오가 잡혀져 있었었는데 이 그 임상 실험 결과가 10월 31일로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1월 달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거의 좀 악재로 작용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견조하다. 이런 악재들을 어떤 뭐 지키는 어떤 뭐 수급 쪽에서 내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케어젠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화장품 원재료 펩타이드 재료와 관련돼서 화장품 쪽으로도 밸류 차인이 들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발을 담그고 있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화장품주로 뭐 사실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쪽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최근에 뭐 GLP-1 하면은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정도로 이제 이 비만과 관련된 어떤 그 물질이죠. 이 GLP-1을 대체할 수 있는 코글루타이드 임상 실험 결과도 곧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관은 일단 매도고 외국인은 살짝 매수긴 한데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괜찮죠. 여기 이제 앞서서 5월달 초에 상한가를 갔던 게 바로 그 저만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수출 기대감을 이제 상한가를 갔고 그 연기가 됐는데도 주가가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선에 하나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이 바로 계속적으로 어떤 케어젠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막는 가격대인데 이 선 위쪽으로 돌파하고 한번 지지 테스트 받고 위쪽으로 좀 더 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가장 뭐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뭐 34,200원 전후 정도 가격인데 그냥 34,000원 전후 문제없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딱딱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케어젠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